안녕하세요. 수학감각의 저자 왕세호입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분수에 대해서 분수의 처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어려운 분수까지 분수의 원리들에 대해서 실시간 강의를 할 예정에 있어요. 사실 분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서는, 그리고 분수를 모르면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또 비례식, 비화 비례식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 근간이 이제 분수가 되는데, 분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실체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충실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면 온통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분수를 아주 쉽게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분수의 뜻, 또 분수를 이 카드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분수의 사칙 연산도 특히나 이제 약분이라든지 또 통분, 이 과정을 같은 크기의 분수,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카드를 통해 가지고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감각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또 이제 카드가 없이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나누기하고 분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 나누기 3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수로 표현하면 2 나누기 3,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읽죠. 서양하고는 3분의 2 이렇게 읽는데, 도대체 왜, why,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나누기와 분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제가 책을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이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나누기와 분수의 관계를, 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2 나누기 3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2 곱하기 3분의 1이죠. 왜 이렇게 나누기가 곱하기 역수가 되는지 그 원리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설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분, 약분 이런 거는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 없었을 때 카드 없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또 같은 크기의 분수도 이렇게 빌딩 모델이라고 해서 집을 짓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같은 크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 사칙 연산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쉽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근데 이게 분수로 딱 넘어오면 아이들이 배웠던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의 원리가 분수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칙 연산의 어떤 그 개념은 분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소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분수로 확장되면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하기의 아주 깊은 뜻, 동류항이죠. 같은 종류끼리 셈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런 방편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그리고 나누기라는 것이, 분수 나누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 나누기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등분, 두 번째는 포함 관계인데, 그것을 분수를 적용할 때는 왜 중요한지 그런 것도 살펴볼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는 사실은 이제 쌓아 올린 거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면적을 나타내는데, 분수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또 나누기와 곱하기 관계에서도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셈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방정식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3분의 2는 뭐 5분의 몇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x 갖고 하는 거는 엇갈려 곱하기를 하거든요. 엇갈려 곱해서 방정식을 풀 때도. 근데 이건 이제 같은 크기의 분수를 표현할 때 분수에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원리가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적용되는지, 이것도 정확히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분수 사칙 연산은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요령을 익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수학이 무너지는 거죠.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분수는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견고한 어떤 뿌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설명을 듣고 문제도 풀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또 까먹어요. 왜? 그만큼 분수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 생활에서 경험으로 체득되기에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분수를 익히기에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다 알았다고 해도 혼란을 느끼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원리를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년이더라도 분수를 차곡차곡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뭐
저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분수를 처음 배울 때 어렵게 배우고 혼란스럽게 배우면 수학이 엄청 싫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언어로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수를 통해서 오히려 수학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 수학이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